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모두의 노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여기저기서 건강의 적신호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처럼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겪는 불편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된 치료의 과정 역시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고 매 순간 건강에 신경을 쏟아가며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하죠.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80대 심땡땡 선생님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감정들을 대변하는데요. 당뇨로 30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신 심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뇨조차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태도를 전하고자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질병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질병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 심 선생님의 이야기와 삶의 태도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 선생님은 50대에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덜어 당뇨를 진단받는 동년배들이 많았기에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이 된 터라 이미 여러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며 가족들과 의료진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 선생님은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시며 자신이 아프면 가정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을 마음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인 셈인 걸까요? 그런 심 선생님에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며 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질타를 퍼붓는 주변의 말은 심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일과 관련한 식사 자리에서 당뇨 관리를 위해 메뉴 선정에 신경을 쓰는 심 선생님을 은근히 환자로 취급하는 시선 역시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며,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쌓여 질병이란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혐오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뇨의 증상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간 심 선생님은 질병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비관적인 생각에 잠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 선생님은 당뇨 관리를 위해 등록한 센터에서 당뇨 환우인 동년배의 박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심 선생님은 그분과 당뇨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선생은 건강관리를 어찌했길래 당뇨에 걸렸소?" 라고 질문을 했고, 박 선생님은 인상을 약간 찌푸리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내보이며 "그러는 선생은 건강관리를 어찌했길래 당뇨에 걸렸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심 선생님은 처음에 자신을 가장 상처 입게 했던 그 질문을 본인이 다른 환우에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내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넸습니다. 심 선생님의 사과에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유전적 질환이라 어릴 때부터 당뇨를 달고 살았소. 흔히들 당뇨라 하면 건강관리를 못했거나 생활습관이 나빠서 걸렸다고들 생각하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네. 내 당뇨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판단해버리지. 심지어 나는 당뇨를 지니고 있는 환자일 뿐 내가 당뇨 그 자체가 아닌데도 나를 당뇨인으로만 인식하고 내 삶이 그저 고통스럽다거나 불쌍하다고들 생각하지. 마치 내가 꼭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처럼 말일세." 박 선생님의 말에 심 선생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 역시 당뇨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닐세. 가장의 책임감을 안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마치 내 삶의 모든 면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질병에 걸리게 된 것 마냥 나를 질책하는 듯한 말투의 질문은 이 질병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지. 그런데 어느덧 나도 그에 동조되었나 보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질문을 자네에게 건네다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게. 박 선생님은 심 선생님이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깨닫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2가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은 심 선생님이 자신이 질병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뇨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 그 조언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병은 내 신체에 있는 일부일 뿐 내가 아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나는 당뇨를 지니고 있는 환자일 뿐 내가 당뇨 그 자체가 아닌데도 나를 당뇨인으로만 인식하고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스스로를 그 질병 자체로 인식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환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려 자신을 그들과 똑같이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암 그 자체가 아닌데도 마치 자기의 삶에는 이제 암만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모든 신경을 쏟은 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그 예시이며,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어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인 사람이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박 선생님은 조언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여서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오래 잠식되어 자신을 질병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소중한 부분들을 간과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질병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질병을 자신의 일부로 인지하고 잘 관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남아있는 다른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라. 앞의 조언에 이어 2번째는 질병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고 다른 자신의 일부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자신의 전부로 인식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다른 소중한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관리해야 할 질병 외에도 자신에게는 아직 소중한 다른 일상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일을 해볼 수도 있는 여러 기회를 말이죠. 그리고 그 영역에 비중을 두고 밥을 먹거나 숨을 쉬는 것처럼 질병 관리를 일상적인 것으로 두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박 선생님은 조언했습니다. 질병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무언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듯이 이제 내 삶에서 밥 먹는 것과 같이 꾸준하며 당연하게 해야 하는 하나의 일이 더 생겨난 것일 뿐이며 관리해야 하는 나의 또 다른 일부로 질병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질병이 나타나기 전의 삶에 못지않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 조언에 심 선생님은 이와 같은 사고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덮어야만 하는 억지스러운 사고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심 선생님과 같은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그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루 중 불편한 마음과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면 그 시간만큼 질병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생각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쳐다보는 시간도 가지라고 단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가며 연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반드시 의식적으로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땐 시간을 내어 글로 써가면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억지 감사가 아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는데 시간을 쏟은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것에도 시간을 할애해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글로 쓰고 습관화하다 보면 불평이 일상적으로 튀어나오는 만큼 기회 역시 일상적으로 튀어나올 것이라며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이죠. 이런 의식적인 절차가 없이는 남의 눈치와 질병의 눈치만 보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며 박 선생님은 그 수 많은 기회를 심 선생님이 꼭 누리길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이 조언을 통해 심 선생님은 질병이 나타난 후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은 내 신체에 있는 일부일 뿐 내가 아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다른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라. 이 두 가지의 짧은 조언은 심 선생님 앞에 놓여진 무수한 기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비록 제한된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심 선생님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질병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질병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찾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는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과 노후에 준비되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모두의 노후였습니다.